할렐루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통합교육의 실제에 대하여 장애 유형별 통합교육의 주의점 강의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시각장애 아동, 시각장애 아동과 그 다음 비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가 없는 일반 아동이 함께 통합 수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고려해야 할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은 촉감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만져보면서 변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지는 못하지만 청력을 이용하는 활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교사나 특수교사가 모두 우리 시각장애 아동의 모든 면을 만져보면서 변별할 수 있도록 촉감을 발달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청력을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또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까지도 말을 하는 교수 내용이 아니라 지나가는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청력까지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아주 완벽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농사를 지으신 분인데 논두렁을 지나가면서 이 바람 소리를 듣고 여기 풀이 우거졌는지 풀이 안 우거졌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와서 거기 가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풀을 싹 빼는데 정말 촉감과 청각에 동원해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인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통합교육을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 아동에게 참 가능성이 촉감과 청력입니다. 그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발달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래 아동과 미소를 짓거나 시선을 마주보는 돕 등을 학습을 돕습니다. 시각장애 아동이라고 해서 전부 안 보이는 시각장애가 아니라 아주 눈이 0.02 이하 되는 아주 희미하게 형체만 보이는 그런 아이들도 시각장애에 속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잘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소리가 나는 곳에 사람이 들어오는 그 어떤 그 소리 그리고 바람의 움직임 이런 얼굴에 닿는 촉감 등을 이용해서 그쪽을 바라보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표정으로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협력입니다. 방향감각과 이동 능력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이 방향감각, 그 다음에 이동 능력, 이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어떤 스스로 자기만 느낄 수 있는 방향감각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용이했는지 그것을 선생님이 가정과 연계해서 서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아주 어려운 학급에서 아주 어려운 과제가 있으면 이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아이의 특성을 잘 아는 부모와 함께 의논해서 학교 상황에 적응할 수 있고 또 아이가 그 방법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일반 아동과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청각이 장애 있거나 시각이 장애 있을 때는 목소리가 정상적인 목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각이 어떤 그 직접 보고 이제 뭐 큰 소리를 내야 할지 작은 소리를 내야 할지 이런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잖아요.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가 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목소리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저 뒤에 가면 유형별로 또 개별 지도 통합교육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아주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각장애 아동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청각장애 아동은 볼 수 있잖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청각장애 아동이 불편하냐면 교수님이 경험한 아동 중에는 아주 큰 기차 소리, 꽤
소리 지르는 그런 아주 큰 기차 소리 정도가 자기한테는 세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애는 완전히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잔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예. 남아있는 천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을 변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들리는 귀와 잘 안 들리는 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우수하고 어느 쪽이 더 열악한지 요거를 잘 변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각장애 있는 아동은 말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고 자기는 안 들리지만 정확한 입모양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안 들리지만 입모양을 보고 터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참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과학의 발달로 만드는 어떤 로봇보다 과학자가 따라올 수 없는, 예, 인간은 과학과 데이터를 믿지만 과학자는 하나님을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데이터를 많이 입력시킨 로봇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두뇌는 시각이 약하면 촉감으로, 청각이 약하면 시각으로 이렇게 터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식물을 보고, 땅을 보고 씨가진 열매 맺는 식물을 내라. 그 다음에 씨가진 채소 맺는 식물을 내라 이랬지. 내려고 노력해봐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각은 장애일지라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또 심어 놓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하고 정확한 입모양만 보여줘도, 그리고 우리 일반 아동이 통합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하는 거 소리는 안 들려도 많은 아이들이 입을 보면서 공동체 생활에서 발음을 모방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일반 아동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도록 소그룹 학습 활동을 구성합니다. 소그룹을 하면 자기는 선생님 말을 잘 못 알아듣지만 다른 아이들이 하는 옆에 보고 따라서 얼른 따라서 같이 진도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은 단지 청각만 장애이지 지능은 정상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청각장애 지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자기가 어떻게 터득을 하든지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청각장애 아동이 사용할 음향기기, 그러니까 보청기, 인공와우기기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확신을 시키고 가능성을 인식해 주셔야 됩니다. 귀찮다고 어린아이들이 이걸 막 빼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히 시키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꼽음으로써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귀에만 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슨 그 마이크 같은 이런 네모통에 스피커 붙어있는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적장애 및 발달지체, 이게 참 멀쩡한데요. 다 시각도 멀쩡하고 청각도 멀쩡한데 내적인 갈등이 아주 심한 친구입니다. 아동의 학습 능력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적장애인지, 그게 쉽게 말하면 지능이 아주 낮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런 친구들은 또 집중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조금만 시끄럽거나 이러면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파악을 해서 그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과제로 시작해서 학습 기술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점점 복잡한 과제로 제시해야 됩니다. 유아일 경우에는 컵 잡는 지적장애는 다른 친구들은 다 똑바로 잡아가는데 그냥 그게 잡는 이 대근육, 소근육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 다른 아이가 들고 가다가 퍽 쏟아버리고 깨버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컵을 주더라도 맨 처음에 손잡이 없는 거 그냥 팍 질 수 있는 예, 그걸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발달이 되면 이제 손잡이가 있는 걸 주고 그 다음 또 더 발달되면 뚜껑이 있는 예, 컵을 줍니다. 교구놀이 할 때도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걸로 갈 수 있게. 왜냐하면 이제 그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교사가 거기에 맞춰서 교구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달인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인지 그 개인차 또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시청각 자료, 구체적인 제시 그리고 또 정확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견학을 현장 학습을 많이 시켜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정확히 보는 눈이 떨어집니다. 이 지적장애 및 발달지체 아동은. 그래서 어떤 과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수행할 때는 잘 수행했을 때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고 또 보상을 주기도 하고 뭐 사탕 이거 다 하고 나면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사탕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어떤 그 감정은 다 살아있으니까 그 감정에 굉장한 격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지체장애 및 건강장애입니다. 지체 및 건강장애를 지닌 아동은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내성마비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아주 약하다든지 이런 건강장애를 지닌 아동은 그 아동의 특별한 그 아동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교수님이 데리고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햇빛만 딱 보면 열이 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렸나 보다 했는데 텃밭에 가서 우리가 자연 생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햇볕을 받고 열이 딱 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119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또 온도가 내려가니까 또 금방 괜찮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은 건강장애죠. 그래서 이런 아동은 어떤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교실에서도 그 아이의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어깨나 이런 데가 좀 불편하든지 이러면 그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조성해주고 그 아동이 무리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권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권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실 학습 활동의 다양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래관계 정진의 유익함을 얻도록 지원합니다. 다른 친구는 다 뛰어다니는데 자기는 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한쪽으로 소외되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교사가 함께 체육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음악활동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체육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잘하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학습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 관계에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와 건강장애는 지능은 멀쩡하잖아요.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상담을 해서 아동의 신체적 건강적 특성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아이에게 요구되는 부분을 충분히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서 피할 것은 피하고 더 채워줄 것은 채워주고 이런 주의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이나 교실 활동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강장애인 아이들은 조금 의욕이 좀 상실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하면 숨이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조금만 하려면은 다른 친구는 뭐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자기는 뭐 한 10분 넘어 걸어도 가기 힘든 또 색종이 적게 다른 친구는 10장 활동은 지는 이제 한두 장 활동 말동 뭐 이러니까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럴 때에 학습 동기를 많이 부여해주고 너는 늦게 했지만 너가 한 것이 제일 꼼꼼하게 했고 잘했고 선생님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학습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인정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서행동장애입니다. 정서행동장애는 아동이 방과 후에 다니는 전문기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런 기관과 협력하여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보통 정서적 장애, 이런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 다음에 또 놀이치료 이런데 학부모들이 분명히 보냅니다. 정상적인 일반 학급에서도 하고 또 특별한 그 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거지. 일종의 심리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쪽과 함께 딱 협력을 잘해서 교육을 좀 더 극대화시키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일정표와 규칙을 딱 마련해 놓고 학급 내 모든 아동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정서행동장애 아동에게는 조금의 혼란도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점심시간이다. 그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러면 그럼 밥을 좀 늦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니? 이러면 네. 밥을 늦게 먹었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서행동장애도 밥도 먹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조절하는 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딱 하고 싶다면 절제가 참 안 되는 것이 정서행동장애. 장애라는 것이 이제 보통 생활하기에 불편한 것이 장애잖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다음에 행동 규칙을 자기가 잘 설정을 못하고 그래서 모든 아동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만 특별히 딱 규칙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넌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아동이 함께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 규칙에서 자기도 같이 가야 되는 사회적 행동의 지시에 따르기 그 다음에 인사 나누기 그 다음에 장난감 함께 가지고 놀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잘했다 이러면서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화가 날 때 또 어떤 싸움을 할 때 이런 서른 말들이 잘 정비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좀 쉽게 하는 말이 죽을래 이러면 죽인다 이런 말들을 잘 쓰면 죽는 게 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그런 말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은 누가 아주 욕을 하면 파워 있게 들립니다. 근데 자기가 그 말을 따라 한번 모방하고 나면은 자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파워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면 그 그런 장치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 말을 그냥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조교사라든지 특수교사들은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말과 행동에서 수시로 딱 지적을 해주면서 또 설득을 시키면서 따라하기를 하면서 또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하게 하면서 교실 내에 어떤 그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씩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청각장애 아동, 시각장애 아동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정서행동장애 아동은 그게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보다 정서적으로 불안한데 본인이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또 그 정서행동장애는 옆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상당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HD 그것도 일종의 정서행동장애에 속하는데 굉장히 그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아주 모든 아동과 똑같이 규칙을 지키게 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경력이 많기 때문에 모든 아동, 모든 인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행동인데도 이런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데 저 아이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력이 많으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교육의 성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입니다. 이 자폐라는 말 그대로 자신을 굉장히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동은 그 속에 어떤 무엇이 어느 부분이 결함되어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하고 상당히 상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여서 아동과 의사소통 이런 것을 많이 의도적으로 시도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자폐성 아동은 성공 경험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자존감 그리고 주변의 격려와 칭찬 이런 것이 상당히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수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능의 수준이라든지 어디서 가장 마음을 잘 여는지 직접적인 문단을 이용하거나 이런 그런 할 때 가급적이면 쉬운 언어부터 하셔야 됩니다. 수준도 파악하면 되게 쉬운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 그 성취감, 자존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많은 한꺼번에 이것도 하고 한 3가지만 시키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언어도 짧게 가능하면 문단을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그 다음에 지시도 딱 1가지 아니면 2가지 이렇게 그 아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만큼 이게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죠. 그 다음 자폐성 장애 아동은 신체적 단서라든지 그 다음에 시각적 모델링 이런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 아이가 좀 다리가 아주 길고 대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늘 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달리기를 한번 해볼래? 근데 그 신체적으로 볼 때 이 아이가 달리기가 얘한테 참 맞겠다. 그러면 선생님 좀 천천히 가지고 그 아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의기소침하거나 너무 마음을 안 열 때 정말 선생님 하는 거 따라 해볼래? 아니면 저 언니처럼 해볼래?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볼래? 자기 눈에 딱 보이는 그 모델링에 대해서 모방하고 관찰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자기에게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폐성 아동은요, 아주 시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청각적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잘 못 봤는데 어디를 봤는지 그걸 아주 세미한 부분을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할 때에 이 아이가 어느 쪽을 지금 잘 변별하고 있는지를 딱 고려해 가지고 제시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쁜 색깔과 내가 아무리 예쁜 인형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관심 있는 것은 인형의 모습이 아니라 인형이 입고 있는 옷이었다. 아니면 인형이 들고 있는 가방이었다. 인형이 신고 있는 신이었다. 이제 이런 그런 부분에 아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부분을 그 아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해서 그 아이에게 제시할 때, 교문화 이런 걸 제시할 때에 그런 걸 참고해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폐성 아동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이 의사소통 장애 아동도 시각도 정상이고 그리고 청각도 다 정상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나 자폐 증상도 없는데 단지 이 음성 대화를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발표할 때에 이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옛날 예를 들면 선생님이 바람풍 해라 이랬는데 바담풍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바람풍 하는데 발음이 이렇게 혀 짧은 소리라든지 제일 쉬운 예가 혀 짧은 소리 되겠죠. 조음이 잘 안 되는 그런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창성 장애는 유창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더듬는 겁니다. 근데 발음이 좀 나쁘더라도 뜻을 이해하면 그 오류를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조음은 그래도 좀 되는데 자꾸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집어넣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응? 있잖아요. 응? 그런데요, 응? 자꾸, 응? 이런 거 자꾸 넣는 친구, 그게 이제 발음이 빨리빨리 유창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조음 장애가 유창성 장애 이런 것이 막 겹쳐서 같이 이중으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통만 잘 되면,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어. 괜찮아. 다시 말해봐.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요. 천천히 할 때 기다려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음성 장애가 있는데요. 음성은 너무 음성을 많이 쓰는 사람, 또 그날 과음을 너무 많이 지르면 목에 신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과음을 질러서라기보다도 그냥 평소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는 음성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활이 불편해. 조금만 어떻게 하고 나면 목이 쉰다든지. 그리고 목이 쉬는 것도 어느 정도 쉬는 게 아니라 꽉 잡혀가지고 이러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이런 음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가능하면 이 음성을 휴식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장애 있습니다. 언어 장애는 자기가 표현하는 언어, 그 다음에 이해하는 언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은 잘 안 되더라도 이해는 거의 다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말이 늦어도 그냥 싫어, 안 해, 좋아,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줘, 그게 다 표현이 된다고요. 그건 이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단지 음성 언어만 안 되잖아요. 근데 표현도 잘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음성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화법을 쓰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이 아동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한 5, 6살까지는 이렇게 표현이 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언어 장애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7살 될 때까지 잘 안 된다면 그건 좀 힘들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강은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실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MS나 그리고 단톡에 실습 보고서 쓰는 내용을 올려드릴 것이며 그 양식을 올려드릴 것이며 그리고 또 수업 계획서가 처음에 이 과목을 배정받을 때 장애 아동의 역량과 건강, 안전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실습 계획서를 안전, 역량, 건강 쪽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저희 최종적으로 과목을 이제 배정된 것이 장애 아동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맞지 않는 수업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실습 기간에 수업 계획서를 다르게 해서 교재에 맞게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기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실습 잘 하시고요. 또 그 다음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